늘 배움에 열정적이신 청취자님,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계신 집에 막 불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화재 경보기가 막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 상상만 해도 엄청 시끄럽고 정신없네요. 그렇죠. 귀가 너무 따가워서 망치를 가져와서 그 경보기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다고 쳐보죠. 아,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 자, 그럼 불은 꺼진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경보기만 부셨지 집은 계속 활활 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전하지 않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맞고 막 근육 이완제를 먹잖아요. 이런 익숙한 행동들이 사실은 불은 그대로 둔 채 경보기만 때려 부수고 안심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비유가 진짜 전곡을 찌르네요.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네, 청취자님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딱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증상 치료와 인체 운동 에너지 조절, 이 두 가지의 결정적 차이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인체 시스템의 근본적 재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화재 경보기 비유부터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아는 증상 치료의 본질이 딱 그거거든요. 구안화사 같은 안면마비나 지독한 허리 통증,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야 할 병이죠. 그런데 인체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병이 아닙니다. 내 몸 어딘가의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는 처절한 경보음, 즉 결과물일 뿐이에요. 아,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다. 네. 그런데 주사나 약물로 그 통증만 잠재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두기 트져서 물이 콸콸 새는데 근본적인 수압은 놔둔 채 겉에 보이는 구멍만 진흙으로 쓱쓱 발라 막는 격입니다. 당장 물은 안 새겠지만 내부의 그 거대한 압력은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결국 내일은 옆구리가 터지고 모레는 둑 전체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환자가 평생 병원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님, 이건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벽지에 묻은 물기만 계속 닦아내는 게 증상 치료라는 거네요. 반면에 운동 에너지 조절은 아예 집 전체의 배관 수압을 통제해서 파이프가 터질 일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고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에너지 조절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막 기를 모은다거나 혀를 뚫어준다거나 하는 약간 신비주의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진짜 형태를 바꾸면 에너지가 조절이 되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단어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철저하게 뉴턴의 물리학,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신비주의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죠. 아, 물리법칙이요? 네, 가장 직관적인 예로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건물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똑같이 작용하는데 축이 무너져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쪽으로 무게가 막 쏠리겠죠. 쓰러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정 기둥이나 한쪽 벽면에 엄청난 무게, 즉 물리적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겠죠. 우리 인체도 이 건축물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 머리가 앞으로 1cm 빠질 때마다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몇 킬로그램씩 늘어난다는 그 거북목 원리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머리의 무게, 중력,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가 수직 정렬을 타고 발바닥으로 쫙 분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뼈대의 축이 무너지면 그 엄청난 에너지가 특정 관절이나 아주 얇은 신경에 집중적으로 쏠려버립니다. 듣기만 해도 아플 것 같네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조절이라는 건 단순히 뭉친 근육을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구강장치 같은 걸 착용해서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을 수직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수직축이 맞으면 모든 기둥의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되겠죠. 와, 그러니까 증상 치료가 아픈 결과를 마취시키는 거라면 에너지 조절은 무너진 형태라는 물리적 원인을 해결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 인체라는 건축물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구조개혁인 겁니다. 네,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물리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실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1956년생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2024년 12월 7일에 딱 한 번, 1시간 동안
이 조절 장치를 착용하고 축을 맞추는 경험을 하십니다. 네, 극적인 서사의 시작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얼굴도 멀쩡하고 아픈 곳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이걸 왜 계속해야 하지? 하고 그냥 멈추셨대요. 당정 울리는 화재 경보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1년이 흐른 2025년 10월 27일 이분이 완전히 무너진 전신축과 함께 얼굴 근육이 마비되는 구안화사가 발병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장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아니 1년 전에도 축을 맞췄다면서 왜 1년 뒤에 입이 돌아간 거지? 그럼 그 조절법이 틀린 거 아니야? 하고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똑바로 세워놨으면 유지가 돼야 정상 아닌가요? 자동차 정비소 가서 바퀴 얼라이먼트 한번 맞추면 그래도 꽤 오래 타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체가 자동차와 다른 점, 그리고 아주 무서운 물리학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자동차는 시동을 끄면 멈춰있는 고철덩어리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물리적 관성과 회귀 본능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리적 관성이요? 네, 청취자님, 이 여성분이 1956년생이십니다. 무려 수십 년 동안 중력에 대항하며 살아오셨고 그 긴 세월 동안 잘못된 자세로 뼈대가 틀어진 채 굳어진 엄청난 시간의 관성이 존재합니다. 아,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 1시간 동안 완벽한 수직축을 경험했더라도 장치를 빼고 일상으로 돌아가 수십 년간 해오던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몸은 익숙했던 원래의 삐뚤어진 상태로 돌아가려는 맹렬한 회귀 본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정말 찰떡 같은 비유가 하나 생각나네요. 청취자님, 굵은 쇠로 된 용수철 아시죠? 그걸 한번 쭉 늘렸다가 놓으면 띠용 하고 금세 원래 모양으로 튕겨 돌아가 버리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걸 물리학에서는 고립계의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요? 무질서도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들여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모든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붕괴와 무질서를 향해 나아간다는 법칙이죠. 1년 전의 그 1시간짜리 경험은 무너져가는 둑에 아주 잠깐 지지대를 대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아, 일시간은 너무 짧았던 거네요. 네, 그 후 1년 동안 아무런 에너지 조절 없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갔으니 신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극에 달했을 겁니다. 결국 댐의 수압이 임계점을 넘긴 순간 이 여성분의 몸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한 골이었던 안면신경에서 댐이 터져버린 거죠. 그게 구안화사로 나타난 겁니다. 건강이라는 게 한 번 세우면 끝나는 정적인 족각상이 아니었군요. 절대 아닙니다. 매 순간 나를 짓누르는 중력에 대응해 축을 유지해야 하는 치열하고 동적인 조절의 과정인 거죠. 아까 제가 용수철 이야기했잖아요.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에 쇠를 달구고 망치로 수백 번 두드리면서 꾸준히 에너지를 가해야 그 쇠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도구로 변하잖아요. 결국 이 여성분에게 1년 뒤 구안화사가 찾아온 건 그 임시방편의 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반복의 힘, 그 에너지가 부족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돌아가려는 용수철을 완전히 제어하려면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이 여성분에게는 매우 강력하고 집중적인 에너지 조절이 들어갑니다. 바로 14회의 집중적인 장치 착용과 구조 재건 과정이었죠. 14회나요? 네, 처음 1회봐 내 몸이 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14회는 망치질을 거듭해 뼈와 근육의 새로운 수직축을 각인시키는 단계입니다. 무너진 골반부터 척추, 목관절, 턱관절까지 이어지는 전신의 플럼 라인, 즉 수직축을 물리적으로 다시 세워 올리는 엄청난 작업이죠. 와, 뼈대를 완전히 다시 맞추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 의학계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일이 이 14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벌어집니다. 아, 잠깐.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제 눈을 진짜 의심했거든요. 14회 집중 조절을 받고 나서 수직축이 어느 정도 맞췄대요. 그런데 그 후 무려 4개월 동안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네, 휴지기를 가졌죠. 장치 착용도 멈추고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셨는데 4개월 뒤에 다시 나타났을 때 안면 대칭이랑 전신 정렬 상태가 조절을 막 끝냈을 직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전문가님, 이건 솔직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방금 전에는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회귀 본능으로 몸이 무너진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한 4개월 동안 몸이 더 좋아진 겁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신비주의 아니에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대목이 인체 물리학의 진수이자 형태가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명제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물리학의 응력 집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응력 집중이요?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좀 쉽게 풀어주세요. 쉽게 말해서 과부하로 인해 숨이 막히는 현상입니다. 건물의 축이 무너져 있을 때는 그 건물의 무게 전체가 얇은 기둥 하나를 짓누르고 있게 되죠. 인체로 치면 삐뚤어진 턱과 목뼈가 안면신경을 꽉 짓누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 신경이 눌려 있구나. 네, 신경과 세포가 물리적인 돌덩이에 깔려 있으니 재생을 하고 싶어도 숨을 쉴 공간조차 없는 겁니다. 1년 전에는 그 돌덩이를 아주 잠깐 들어 올렸다가 다시 놔버리니 완전히 짓눌려버린 거고요. 아, 그러니까 무거운 바위에 눌려서 찌그러져 있는 고무 호수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물이 전혀 통과할 수 없는 상태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14회 집중 조절을 통해 뭘 한 것이냐? 찌그러진 호스를 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무너져가던 피사의 사탑을 완벽한 수직으로 세워 올린 겁니다. 구조 자체가 변한 거네요.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력이 더 이상 내 몸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수직 기둥을 더 단단하게 압축해주는 든든한 아군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플럼 라인이 완벽하게 세워지니 안면신경을 짓누르던 비정상적인 응력 집중이 영구적으로 해소된 거죠. 아, 바위가 치워지니까 호스 안에 물이 지나갈 물리적 공간이 생겼다는 거군요. 빙고입니다. 14회 조절은 세포를 직접 치료한 게 아닙니다. 세포가 스스로 숨을 쉬고 분열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준 겁니다. 이 공간이 생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외부에서 항생제나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짓눌려 있던 세포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우리 몸에 원래 탑재되어 있던 자율 복원 시스템을 풀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다고요? 네, 4개월 동안 장치를 안 한 게 방치가 아니라 완벽하게 깔린 수직의 고속도로 위에서 몸이 스스로 망가진 신경을 복구할 시간을 줬던 거죠. 즉, 엔트로피는 축이 무너져 있을 때 가속화되는 것이고 수직축이 완벽하게 각인된 후에는 오히려 생명체의 자율 복원력이 엔트로피를 이겨내고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차와 레일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청취자님, 에너지는 기차고 우리 몸의 형태, 즉 뼈대의 정렬은 레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급 KTX 기차라도 레일이 어긋나 있으면 무조건 탈선하잖아요. 그렇죠. 대형 사고가 나죠. 그 탈선에서 불꽃이 튀는 현상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질병과 통증인 거고요. 기존의 증상 치료가 탈선에서 부서진 기차 조각을 주워 담고 페인트 칠만 새로 하는 거라면 인체 운동 에너지 조절은 기차가 부서지든 말든 일단 바닥에 어긋난 레일 자체를 일직선으로 단단하게 재건하는 거네요. 레일만 똑바르면 기차는 알아서 다시 쌩쌩 달리니까요. 그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전 그녀의 몸이 무너졌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빨간색 스파크가 튀었다면 레일이 일직선으로 깔린 후의 4개월은 건강한 초록색 에너지 흐름이 자발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 색깔로 표현하니까 확 와닿네요. 마비된 안면신경에 직접 전기침을 놓고 억지로 자극하는 것이 증상치료라면 그 신경이 지나는 길목의 구조물 자체를 수직으로 재건해서 스스로 살아날 숨통을 틔워주는 것. 이것이 물리적 운동 에너지 조절이 단순한 치료의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유입니다.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최근 이 여성분이 4개월의 휴직이 끝에 방문하셔서 단 1시간 추가로 장치를 착용하셨는데요. 그 짧은 시간 만에 대칭성이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다는 결과가 이걸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이미 튼튼한 레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의 조율만으로도 평생 건강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들을수록 우리의 건강 상식이 근본부터 싹 흔들리는 기분입니다. 결국 오늘 심층 탐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는 딱 하나로 수렴되네요. 아픈 부위는 죄가 없다. 명언입니다. 아픈 부위는 죄가 없죠. 네, 청취자님. 안면마비가 왔다고 해서 얼굴 신경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진 전신의 수직 정렬, 무너진 레일이 문제였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내 허리 통증을, 내 안면마비를 어떻게 멈출까 하며 당장의 경보기만 끌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 어떤 축이 붕괴되어서 내 세포들이 숨 쉴 공간을 잃어버린 걸까? 이걸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압이 문제인데
겉면의 구멍만 막으려는 헛된 수고를 이제 멈출 때입니다. 내 몸의 에너지 흐름을 정상화하는 물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기울어진 내 몸의 피사의 사탑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반창고를 붙이는 환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군요. 네, 내 몸의 형태와 공간을 스스로 지배하는 진정한 건강주권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건강주권자, 입안에 맴돌수록 참 든든해지는 단어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단순한 질병치료법을 넘어서 인체가 중력이라는 물리법칙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재건해내는지 그 위대한 시스템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인체의 레일이 무너지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레일을 수직으로 세우면 몸은 스스로를 살려냅니다. 생명체의 위대한 힘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방송이 끝나가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오늘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시느라 폭 숙이고 있던 목, 컴퓨터 모니터로 빨려 들어갈 때 굽어있던 등과 어깨. 지금 여러분의 그 레일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방금 그 말씀 되게 무섭게 들리는데요? 하하, 그렇죠. 당장 구안화사나 디스크 같은 큰 통증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안전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아주 느리게 하지만 매일같이 내 몸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한 고리를 향해 무질서라는 붉은 스파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당장 자세부터 고쳐 앉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심층탐구가 끝나면 자리에 잠시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몸의 기둥들이 중력을 이겨내고 수직으로 곧게 뻗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각이 무너져가는 둑을 살려내고 여러분을 건강 주권자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수직축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